에스토니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봤어? 얼마나 작은 나라길래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군사 장비를 들인대? 여기 13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 최근 한국의 영향력이 이슈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에스토니아는 주변 국가들의 많은 괴롭힘과 간섭들로 인해 갖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변의 어느 국가도 더 이상 에스토니아를 넘보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릴러이고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군의 포병 장교입니다. 저는 군 장비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고작 13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직면한 도전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날 아침도 타파 근처 군기지에서 여느 때처럼 시작됐어요. 봄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이 막 풀밭의 이슬을 덮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저는 포병 위치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거친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칼로 베듯이 갈랐죠.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항공기다. 누군가가 외쳤어요. 순식간에 모두 자기 위치로 뛰어갔죠. 저도 지휘소로 전력 질주했어요. 부츠가 콘크리트 바닥을 쿵쿵 울리면서요. 지휘소에 들어가니 레이더 화면에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우리 영공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빠르게 이동 중이었고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깜빡이며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죠.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공군은 저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작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옆구리에서 주먹 쥐듯 말아졌어요. 이 무력감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에스토니아 군인들에게 익숙한 감정이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억압받은 역사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거든요. 1940년에 소련이 우리를 강제로 합병했었고 51년이 지나서야 1991년에 다시 자유를 찾았죠. 이제 러시아와 이웃해 산다는 건 마치 거대한 이웃이 자꾸 우리 집을 넘겨다보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에요. 방 안을 둘러보니 동료 군인들이 보였어요. 어떤 애들은 이제 20살이 갓 된 어린 군인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되찾은 이후로 쭉 복무해온 베테랑들이었죠. 모두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저런 강력한 이웃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모든 걸 바꿀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사령관인 레인 탐믹 대령이 모든 포병 장교들을 주브리핑룸으로 호출했어요. 그 방은 차갑고 단조로웠고 하얀 벽과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에스토니아와 주변국 지도가 걸려 있었죠. 탐믹 대령은 앞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심각하면서도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새로운 무기를 지원받게 됐네, 대령이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K9 썬더 자주포를 보내준다고 하네. 방안이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의자에 앉은 자세를 바르게 고쳤어요. 한국이라고요?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요? 그들이 우리 상황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는 걸까요? 대령은 큰 스크린에 K9 사진을 띄워줬어요.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대포가 달린 탱크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전 인상적인 무기를 전에 많이 봐왔어요. 그게 우리가 여전히 작은 나라라는 사실을 바꿔주진 않죠. 이건 그냥 일반 포병 장비가 아니야,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K9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적들이 목표로 삼기 어려울 거야. 저는 듣고 있었지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과연 이런 첨단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정말로 러시아의 전투기와 탱크에 대항할 수 있는 걸까요? 일부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워했지만 저처럼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어요. 기지는 조용했어요.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죠. 봄바람이 근처 숲에서 소량을 실어 날라왔어요. 저는 이 새로운 무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한 달 뒤 저는 거대한 군용 수송기가 우리 공군 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K9 썬더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는데 짙은 녹색 도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각 차량은 대형 버스 세대만큼의 무게였거든요.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손가락 같았어요. 저는 그중 하나를 돌아다니면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만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들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아마 이건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도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로 변화를 가져다 줄까? 우리가 이 복잡한 기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우리 집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K9 썬더의 도착은 우리 군사 능력뿐만 아니라 나라를 수호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줄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다루는 법 이상의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두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두 명의 한국인 교관이 브리핑룸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군기가 잔뜩 들어서 고함을 치는 무서운 군인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한수 씨와 김희찬 씨는 첫 순간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한 씨는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지는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 씨는 키가 더 크고 젊었고 자세가 아주 좋으면서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둘 다 깔끔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한국 군대 패치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무서운 교관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굿모닝, 한 씨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인사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파트너로 온 거지 단순히 교관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병사들도 어깨를 내려놓는 게 보였어요. 외국인 교관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들 긴장했었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로서는 더욱 그랬죠. 김 씨가 앞으로 나와서 큰 화면에 한국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큰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에스토니아처럼 우리도 독립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동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에스토니아가 소련 통치 시절 겪었던 암울한 시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 전쟁과 그들의 작은 나라가 침략에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이에 어떤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본격적인 흥미는 야외에서 K9 썬더 자주포를 직접 보면서 시작됐어요. 아침이 제법 따뜻해졌고 거대한 자주포가 훈련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 씨가 금속 껍데기를 툭툭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이건 보호의 도구입니다. 그는 조작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가 뭔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해줬고 짜증을 내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조종석에 앉았던 때가 기억나요. K9 내부는 우리 낡은 장비와 비교하면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화면이 여기저기 있어서 지도, 날씨 정보, 표적 정보 같은 게 다 표시되더라고요. 김 씨는 제 옆에 서서 하나하나 버튼과 화면을 설명해줬어요. 제가 압도된 듯한 표정을 짓자 천천히 하세요 라며 다독여줬어요. 우리도 다 처음엔 초보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씨와 김 씨가 식당에서 우리와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예전 외국 교관들은 항상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두 분은 우리와 함께 앉아 에스토니아의 흑방도 먹어보고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줬어요. 제가 감사합니다를 어설프게 발음했을 때 다 같이 웃었죠. 쉬는 시간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한 씨는 발레를 좋아하는 두 딸이 있고 김 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면서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개인적인 순간들이 그들을 단순한 교관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줬어요. 훈련은 빡셌지만 그들의 가르침 덕분에 배우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복잡한 작업을 간단한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줬거든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들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라며 비난 대신 격려해줬어요. K9의 첨단 기술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고 마스터해야 할 도구라는 걸 알려줬어요.
한 씨가 어느 날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던 순간이 잊히질 않아요. 할아버지는 그냥 농부였어요. 한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 포병 기술을 배웠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련 점령 시절 숲속에 숨었던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이런 저항과 생존의 역사들이 우리를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유대로 이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자신감도 점점 커졌어요. K9 썬더는 단순한 멋진 기계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강하게 설 수 있다는 상징이 됐어요. 매번 성공적인 연습 사격과 완벽하게 수행된 기동 하나하나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줬어요. 한 씨와 김 씨는 단순히 자주포 조작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믿는 법을 알려준 거였어요. 훈련 마지막 즈음에 김 씨가 우리에게 말해준 한국 속담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에스토니아는 작지만 강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고 나라의 크기가 그 나라의 힘이나 정신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훈련이 끝날 무렵 한 씨와 김 씨는 단순한 교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친구가 됐고 우리에게 K9 썬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들의 존중과 인내 그리고 공유한 경험 덕분에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라고 해서 약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작지만 강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나토 훈련 전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이번엔 우리 에스토니아가 새로 도입한 K9 썬더 자주포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아침이 되자 훈련장은 짙은 안개에 덮였어요. 마치 두꺼운 담요를 덮어놓은 것처럼 온통 뿌옇게 가려져 있었죠. 기지로 운전해 가는 길에 각국 나토군의 군용 차량들이 속속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미국 탱크, 영국 장갑차, 독일 포병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현대적이고 웅장해 보이더라고요. 덕분에 갑자기 우리 에스토니아 기지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차를 주차하고 K9 썬더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안개 속에서도 단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거대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짙은 녹색 페인트가 아직도 깨끗하게 반짝였어요. 제 팀은 이미 도착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죠. 몇 달간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다른 나토군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다시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아침 브리핑 중에 근처에 있는 독일 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 병사가 웃으며 에스토니아의 아시아산 자주포라니? 무슨 생각으로 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사가 맞장구 치며 다들 독일제나 미국제 쓰잖아. 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런 말엔 말로 대응하기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걸 배웠거든요. 훈련은 십시의 시작이었어요. 각 나라가 자국 포병 전력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우리는 거의 마지막 순서였어요. 빨리 하고 끝내고 싶기도 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생긴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팀들의 시연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독일의 PGH-2000은 3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췄고 미국 M109는 위치를 빠르게 바꾸며 기동성을 보여줬어요. 각 시험마다 관람석에 있는 고위 나토 인사들로부터 박수가 나왔죠.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K9에 올라타면서 보니 장갑 안이 서늘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화면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가득 차 있었는데 몇 달간 훈련하면서 익숙해진 장비들이라 긴장되면서도 안정감을 줬어요. 제 팀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마이너스 장전수, 포수, 운전사 모두가 수십 번 연습한 대로 정확히 움직였어요. 에스토니아 K9 썬더, 시연 시작하셔도 됩니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들려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출발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과제는 K9의 기동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운전사가 지늘길과 언덕, 장애물 코스를 신속하게 돌파했어요. K9의 엔진이 울리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도랑을 넘었어요. 무게가 거의 50톤이나 되는데도 꽤 유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 차량을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마이너스 사격 시연이었죠. 우리의 목표물은 40km밖에 있었어요.
이날 다른 팀들이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였죠. 디지털 화력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며 바람, 기압, 거리 등을 계산해냈어요. 몇 초 만에 계산이 완료됐는데 이걸 사람 손으로 했다면 몇 분은 걸렸을 거예요. 준비 완료. 포수가 보고했어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죠. 발사. 제가 명령했어요. K9 썬더라는 이름답게 굉음이 울렸고 장갑 안에서도 충격파가 전해졌어요. 포탄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몇 초 만에 광대한 거리를 날아갔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해보니 목표 지점에 정확히 맞았어요. 마이너스 40km 떨어진 곳에 직격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곧바로 K9의 연사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죠. 15초 안에 3발을 더 발사했어요. 각 포탄이 첫 번째 착탄 지점에서 몇 미터 안쪽으로 정확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연습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었죠. 모든 시연이 끝나고 해치를 열었을 때 훈련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K9에서 내려오니 아까 저희를 비웃던 독일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이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중 한 병사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K9 이렇게 성능이 좋을 줄은 몰랐네요. 당신과 당신 팀 정말 잘 해냈어요. 가슴속에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단순히 비웃는 사람들을 제압해서가 아니라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도 이렇게 첨단 군사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에스토니아와 한국 같은 나라들이 협력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훈련장이 석양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저는 K9의 장갑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 기계는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선 상징이 되었어요. 서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죠. 내일은 진짜 시험대인 모의 전투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존경을 얻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다가올 어떤 도전도 우리가 충분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는 거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K9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오늘은 그냥 훈련 날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죠. NATO가 이 훈련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즉 훨씬 강력한 적군의 공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였어요. 러시아를 생각하니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집중해야 했죠. 모든 부대 훈련 시작 준비. 무전에서 명령이 들려왔어요. 팀을 바라봤어요. 마트는 조종석에서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크리스티안은 탄약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소나무 냄새와 촉촉한 흙내음을 실어왔어요. K9 엔진이 조용히 웅웅거리며 언제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 거대한 기계는 믿음직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짙은 녹색의 장갑이 아침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니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K9 옆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적군 북쪽에서 접근 중. 다수의 장갑 부대가 빠르게 이동 중. 무전이 다시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지만 훈련 때 배운 대로 대응해야 했어요. K9의 디지털 화면이 빨간 점들로 나타나는 적군을 보여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격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몇 분은 걸렸겠지만 이제는 K9의 컴퓨터가 몇 초 만에 계산을 끝내주었죠. 포지션 1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발사. 제가 명령했어요. K9의 굉음을 내며 포탄을 쏘아 올렸어요. 폭발의 충격이 가슴 깊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보호된 내부에 있었지만 그 진동이 전달되었죠. 포탄 6발이 목표를 향해 정확히 날아갔고 고급 시스템 덕분에 각 포탄의 목표가 정확히 계산되었어요. 모니터를 통해 포탄이 목표에 명중하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적을 상징하는 타겟 드론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빠르게 재정비해 우리를 측면에서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자리 옮겨야 돼요. 제가 소리쳤어요. K9의 특별함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격 후 곧바로 위치를 변경해서 적이 우리를 타격하기 전에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거죠. 마트가 엔진을 가동했고
47톤에 달하는 우리 차량이 거친 지형을 유연하게 돌파하며 다음 사격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트랙이 작은 나무와 덤불을 짓누르며 빠르게 이동했죠. 무전에서는 다른 에스토니아 부대들이 전장 곳곳에서 교전 중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고 있었고 한과 김이 가르쳐준 대로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2분 만에 새로운 위치에 도착했어요. K9의 안정장치가 자동으로 배치되었고 다시 사격 준비가 끝났어요. 컴퓨터가 새 위치에 맞춰 즉시 조정을 마쳤죠. K9의 기술에 새삼 감탄이 나왔어요. 3번 구역의 다수의 목표물, 전방 관측병이 경고를 보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적은 방어선을 뚫고자 하는 가상의 적 차량들이었어요. 약점을 찾은 듯 했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장전 완료. 크리스티안이 외쳤어요. K9의 자동 장전 장치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포탄을 정확히 장전해줬어요. 준비 끝. 제가 발사 명령을 내렸고 K9이 다시 포탄을 발사했어요.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목표한 지점에 착실하게 포탄이 떨어지면서 적의 진격을 완벽히 막아냈어요. 하지만 훈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 2시간 동안 우리는 전장에서 치열한 술래잡기를 벌였어요. 사격하고 이동하고 또 자리 잡고 다시 사격했죠. K9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엔진은 진흙과 언덕을 문제없이 돌파했고 컴퓨터는 완벽한 계산을 제공했고 장갑은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확실히 보호해줬죠. 신참 장교 시절에 느꼈던 불안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느껴졌던지요. 하지만 이제는 K9를 다루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적을 우리 방식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고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어요. 훈련 통제관들이 시뮬레이션 공중 공격, 전자전, 대규모 지상 공격을 모두 총동원했어요. 제 유니폼은 땀에 흠뻑 젖었고 명령을 외치느라 목도 잠겨 있었지만 이보다 더 생생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K9의 디지털 시스템이 전자 교란을 뚫고 다른 에스토니아 부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는 15분 안에 3개의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각각의 지점에서 정확하게 사격을 가했어요. 적은 우리가 어디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마침내 훈련 종료라는 통제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쳤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잔망경을 통해 보니 다른 에스토니아 병사들이 서로 껴안고 환호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훈련을 마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두에게 무언가를 증명한 거였죠. K9 위로 올라가 전장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포격이 남긴 연기가 아직 공중에 맴돌고 있었고 빠르게 이동했던 흔적이 땅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 부대의 다른 K9들도 전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곳의 병사들도 우리처럼 기쁨에 넘쳐 있었어요. 그 순간 팀원들과 우리 K9 그리고 자랑스러운 에스토니아 병사들의 얼굴을 보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K9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기계였죠.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더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도구가 있고 훈련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죠. 해가 지면서 K9의 거친 장갑에 주황빛이 물들었어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훌륭한 장비를 제공해준 데 대해 그리고 한과 김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들의 인내심 어린 훈련 덕분에. 우리 팀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모두 함께 훈련의 날을 에스토니아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날로 만들어냈죠. 훈련 후 저녁에 저는 한 선임과 김 상사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난방기 소리와 우리가 철제 탁자에 커피잔을 놓는 소리만이 조용한 식당 안에 울렸죠. 밖에는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K9 자주포 위에는 얇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 잘했어요. 릴러 중이 한 선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경험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잡힌 잔주름들이 보였는데
햇볕 아래서 수년간 훈련받으며 생긴 흔적이겠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생각하면서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K9이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김 상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평소 진지한 얼굴이 조금 풀린 듯 보였어요. 저도 처음엔 중인인 같았어요. 늘 의심하고 늘 질문하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한 선임이 그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1950년이었어요. 한 선임이 말하며 먼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19에 북한의 남침을 겪으셨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죠. 우리 군은 부산까지 밀렸어요. 한국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저는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에 압도적인 적을 마주한 젊은 남자. 에스토니아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선임이 계속해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적들이 더 좋은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가졌어도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집과 가족, 삶의 방식을 지키겠다는 불타는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김 상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에스토니아 상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도 알아요. 그들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에스토니아의 역사 소련의 지배를 겪고 노래혁명과 평화적인 저항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낸 과정이 떠올랐어요. 우리 역시 엄청난 난관을 마주했지만 버텨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해낸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멋진 무기들을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죠? 한 선임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간 거예요. 전쟁 후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단력이 있었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우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중위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는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김 상사가 덧붙였어요. 많은 실패도 있었고 주변에서 우리 못 해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요. K골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저는 창밖에 눈이 덮인 K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마치 조용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고 긴 포시는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 선임이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힘은 그걸 다루는 사람들, 그들의 의지와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중위님에게 가르치려는 거였죠. K고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병사들의 정신이죠.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며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약함 속에서 강함을 만들어내며 의지를 통해 발전을 이뤄가는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죠. 식당을 떠나기 전에 한 선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기억해요, 토마스. 가장 큰 싸움은 전장에서 이기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이기는 거예요. 한국은 에스토니아와 함께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겪는 그 싸움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만의 힘을 찾았듯이 당신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에스토니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강해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씩. K고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이자 희망의 상징, 그리고 작은 나라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기억의 표상이었어요.
그 아침 일찍 언덕 꼭대기에 서서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걸 지켜봤어요. K9 썬더가 제 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검은 실루엣이 분홍빛과 주황빛 하늘을 배경으로 강렬하게 떠올랐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어도 여전히 강력해 보였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어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 기계에 대해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이슬이 K9의 표면을 덮어주니 이른 아침 햇빛 속에서 반짝거리더라고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화로운 소리가 곁에 있는 이 강력한 무기와는 묘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릴로 중위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한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서요. 그가 제게 한 잔을 건네줬고 우리는 함께 서서 해가 점점 높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있잖아요. 한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 에스토니아에 왔을 때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왜 이게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들려줬던 한국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독립을 위해 싸워온 과정, 고국을 지키려는 그들의 결심 우리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그렇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말했어요. 한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작은 나라는 영리하고 강해야 하죠. 그래서 K9이 에스토니아에 딱 맞는 거예요. 단순히 힘만이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을 바라보니 다른 병사들이 오늘 훈련을 위해 도착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죠. 그들의 태도 변화가 확연히 보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이 나타났을 때 무력하게 지켜보는 작은 부대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되었어요. 그 나토에네이티오 훈련 기억해요? 제가 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모든 표적을 맞췄을 때 그 독일 군인들의 표정이요? 우리는 그때를 떠올리며 같이 웃었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한이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거였죠. 한의 말이 맞았어요. K군 우리 군사 능력만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도 바꿔놨죠. 함께 훈련하던 시간들, 자주포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익히기 위해 보냈던 긴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복잡한 기술도 자연스러울 정도가 되었어요. 멀리서 김이 신참 병사들에게 K9의 조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손이 열정적으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젊은 병사들은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며 배우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병사들은 한때 우리 부대를 정의하던 무력감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단지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협력을 넘어 더 큰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들 사이에 우정을 쌓아왔다는 거죠. 한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스토니아와 한국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나라들이잖아요. 이제 더 많은 병사들이 훈련을 준비하러 오고 있었고 기지가 점점 활기차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아침 햇살이 장비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빛났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첫 훈련 때 사용했던 노트인데 이제 그 안에는 그림 계산식 그리고 한과 김이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들로 가득했어요. 노트를 넘겨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에스토니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이 커피를 다 마시며 물었어요. 저는 K9 훈련장을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우린 계속 훈련할 거예요.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나토 항공기 몇 대가 머리 위로 날아가며 푸른 하늘에 하얀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달리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을 떠올리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강함, 동맹, 그리고 준비성을 상기시켜줬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돼 있어요. K9 덕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려는 결의를 이해하는 동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브리핑 시간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타겟팅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함께 언덕을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해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K9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새로운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어요. 앞으로의 하루는 훈련과 도전, 그리고 많은 노력으로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에스토니아는 준비가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도 신뢰할 친구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맞설 자신감도 갖췄으니까요. 이건 우리 군대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새벽이에요. 브리핑실로 향하면서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강하게 맞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